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결론을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고소하게 마시는 검은콩 한 잔이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아니라 몸속 정수기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지요? 검은콩은 늘 좋은 음식으로만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아주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깨끗하게 먹었다고 생각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장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크게 아프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박정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60을 넘기셨고 주변에서 건강관리 달인으로 불릴 만큼 자기 몸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한 가지였습니다. 병원 약은 최대한 멀리하고 싶어 하셨다는 점입니다. 웬만하면 자연에서 나는 걸로 해결하고 싶어 하셨고 집밥과 제철 재료를 믿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건 딱 끊어버리는 성격이었고 몸에 좋다 싶으면 그건 매일이라도 빠짐없이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박정혜 어르신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힘을 잃고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셨던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정수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검은콩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유행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방송에서 들은 말을 메모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후기까지 모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대충 사다 마시는 두유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시장에서 콩부터 골랐습니다. 알이 굵고 윤기 도는 서리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고 가격이 조금 비싸도 몸에 넣는 건 좋은 걸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에 오면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셨습니다. 밥에도 콩을 듬뿍 넣어 드셨고 콩 반찬도 자주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너희도 같이 먹어야 한다고 오히려 더 권하셨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혜 어르신이 갑자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빠져 있었고 한 손은 옆구리를 꽉 누른 채 몸을 앞으로 굽히고 계셨습니다. 숨이 가빠 말이 끊어졌고 식은땀이 옷을 적셨습니다. 갑자기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쪽에 결석이 확인됐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가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던 겁니다. 결과를 설명해 드리자 어르신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도 잘 안 드시고 담배는 아예 안 피우고 튀김이나 과자도 거의 안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음식이라며 머리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며 그런데 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답은 이겁니다. 검은 콩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도 좋고 여러 건강 요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의 정체가 아니라 검은 콩의 궁합입니다. 함께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 조합이 중년 이후에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걸 모르면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혜 어르신의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힌트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검은 콩 자체보다 검은 콩을 먹을 때 거의 습관처럼 따라 붙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합은 오히려 신장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몸 상태가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가겠습니다. 마흔이 넘어가면서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것도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위산 분비도 충분했고 소화 효소도 왕성했고 신장도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빠르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의 궁합이 어긋나면 그 영향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에 쌓일 수 있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티가 잘 안 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속이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화장실이 전보다 불편해진 느낌은 없습니까? 혹은 저녁만 되면 발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편이십니까? 이런 것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괜찮던 조합이 요즘 들어 불편해졌다면 그건 음식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몸의 처리 능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검은 콩과 함께 올라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조합을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는 조합입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검은 콩 가루에 우유를 붓는 습관, 검은 콩 음료를 만들고 우유를 곁들이는 습관, 이게 얼마나 흔한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바쁘게 아침을 시작할 때 손쉽게 챙기기 좋고 고소하고 든든하니까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그 편리함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 성분이 비교적 많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들어갈 때입니다. 어떤 성분들은 이와 장 안에서 만나면 서로 뭉치는 성질을 보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잘 풀리지 않고 덩어리처럼 남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어디로 향할까요? 결국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먹었다고 바로 큰일 난다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조합이 문제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는 부담은 아주 느리게 쌓이지만 결국 티가 납니다. 박정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잦아졌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늘었고 저녁 붓기가 예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컨디션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검은 콩은 좋습니다. 그러나 검은 콩을 어떤 팀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침 식탁이 떠올랐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검은 콩 옆에 늘 같이 놓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조합을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점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건 더 건강해 보이잖아 하고 선택하는 또 다른 조합을 짚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영양이 세고 장기가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조합 말입니다. 검은 콩과 함께 자주 선택되는 또 하나의 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정도면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입니다. 바로 콩밥에 고기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불고기 같은 메뉴는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콩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식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제는 콩밥에 고기 먹어서 든든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밥상처럼 보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챙긴 구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조합이 몸속에서는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미네랄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로를 줄이고 혈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 철분을 붙잡아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고기를 먹었는데도 정작 필요한 영양은 몸에 남지 않고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고기 먹지 말라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도 필요합니다. 다만 검은 콩과 같은 끼니에 늘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들이 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남게 됩니다. 소화 과정은 더 복잡해지고 배출해야 할 노폐물은 늘어납니다. 그 일을 묵묵히 떠안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박정희 어르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콩밥은 거의 매일이었고 힘내야 한다는 이유로 고기도 자주 곁들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깁니다. 흡수되지 못한 영양, 처리해야 할 찌꺼기, 그 부담이 쌓이면서 신장은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조합은 빈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도 어지럽고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찬 느낌이 반복된다면 고기를 더 먹어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콩과 고기를 늘 한 그릇에 담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철분이 몸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반복하면서도 거의 의심하지 않는 조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먹으라는 거냐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검은 콩과 함께 그리고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짠 반찬을 통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고 동시에 검은 콩으로 칼륨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과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당장은 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은 처음에는 작은 신호부터 보냅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는다거나 손이 뻐근해진다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거나 밤에 쥐가 잘 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이런 신호는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콩절임을 좋아하셨고 간이 센 반찬을 밥상에서 완전히 빼지 않으셨습니다. 콩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이 매일 반복되면서 신장은 쉴 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몸이 더는 참지 못하고 큰 통증으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도움이 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어르신의 몸 상태를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택들이기도 합니다. 검은 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는 달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특정 구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걀은 그 빈틈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높아지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짝은 현미나 잡곡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과 검은 콩을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식사 후 졸림이나 무기력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걱정되거나 밥만 먹으면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는 특히 잘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조합이 바로 식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위장을 자극해 소화를 돕고 콩 단백질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량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이 방향으로 식탁을 정리하셨습니다. 우유는 물로 바꾸셨고 짠 반찬은 눈에 띄게 줄이셨습니다. 콩은 달걀과 함께 드셨고 밥은 현미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몸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조금 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몸이 다시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걸 더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빼면서 말입니다. 박정혜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신 건 식단을 바꾼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기 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고 천천히 들어오셨다면 그날은 허리가 한결 펴져 있었고 움직임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이전보다 밝아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사람의 표정부터 달라진다는 걸 저는 이런 순간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역시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이전에 경계선 근처까지 떨어져 있던 수치들이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와 있었고 걱정하던 부분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큰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식탁 위의 구성뿐이었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뭘 먹을 때 겁이 안 납니다.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남았습니다. 먹는 게 두려운 상태라는 건 몸이 그만큼 불안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뭘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건강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게 많아질수록 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조금만 정리해도 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보내는 반응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하면 그 음식은 내 편입니다. 반대로 먹고 나서 불편함이 반복되면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병원에서 별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의 습관을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병원 수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수치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몸이 꽤 오랫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붓기, 더부룩함,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잠에서 깨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증상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검은콩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은콩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실수도 감당해 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장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음식 궁합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매일같이 반복되는 조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복잡하게 섞지 마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한 끼에 몰아넣는 순간 몸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단순한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짠맛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콩이 들어간 끼니에서는 간을 한 단계 낮추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큰 휴식을 얻습니다. 셋째, 먹고 난 뒤에 몸 반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내 몸의 반응보다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같은 검은 콩이라도 누구에게는 보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조합과 습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의 식탁을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 혹은 내일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옆에 무엇이 올라올지, 어떤 반찬이 자동으로 따라붙는지 말입니다. 그 중에서 늘 그랬으니까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게 정말 지금의 내 몸에도 맞는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걸 더 먹어야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맞는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고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더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선택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그 선택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해 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병원에 덜 가는 노후, 약 봉투가 줄어드는 일상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란 말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관대하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틀지 않으면 몸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할 뿐입니다. 특히 음식 습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쌓여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의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검은 콩처럼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좋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누군가가 이 음식은 몸에 좋다는 말 대신 이 음식은 당신 몸을 힘들게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도 바로 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멈춰서 점검해 보라는 신호 말입니다. 검은 콩은 여전히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오느냐, 얼마나 단순하게 먹느냐, 그리고 먹고 난 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몸의 처리 속도와 여유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욕심을 줄이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한 번에 섞지 마십시오. 오히려 단순하게 먹을수록 몸은 편해집니다. 짠맛은 의식적으로 낮추고 소화가 부담되는 조합은 피하고 몸의 반응이 좋은 조합은 남기십시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의 몸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정보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검은 콩을 당장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은 콩을 먹는 방식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남기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늘 함께 먹던 조합이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장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켜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단계를 넘으신 겁니다. 모르고 먹는 단계에서 알고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식사 때 검은 콩 옆에 올라갈 반찬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우유 대신 물을 선택하고 짠 반찬을 한 젓가락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몸에는 분명한 차이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의 밥상, 내일의 식습관이 모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만듭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고 일상에서 웃는 시간이 늘어나는 선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검은 콩을 드실 때 한 번쯤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몸을 한 번 더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도 몸이 조금 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